지금의 상황을 문제가 아니라 조건으로 바라본다면 나는 무엇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까요? 60번 유전자 키, 제안에서 정의로. 60번째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서 뿌리를 내릴 새로운 것은 어떤 특정한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발현의 주요 법칙은 구조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구조가 없는 혁신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필요로 하며 강은 방향을 잡아줄 뚝이 필요합니다. 60번째 선물은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강력한 뚝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60번 키 선물, 현실주의. 오늘은 60번 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60번 키는 그림자 제안에서 시작합니다. 이 키가 말하는 제안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듣게 해주는 경계입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히는 조건처럼 느껴지지만 그 경계 안에서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해내기 시작하면 제안은 현실주의라는 선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서 실제로 되는 것을 붙잡고 작은 구조를 빌려 쓰며 길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때가 오면 그 구조를 집착 없이 내려놓는 것. 저는 이번 카드 뉴스를 준비하며 그 흐름을 저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2025년 동안거에 참여하고 있고 이 카드 뉴스를 쓰는 지금은 종결 코드를 작업하는 기간입니다. 종결 코드와 함께 한 해를 맞이한 지도 5년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지난해의 종결 코드 작업이 올해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낀 해입니다. 2024년 종결 코드 마지막에 2025년의 계획을 적었는데 그중 하나가 공공주택 입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 지원을 이어간 끝에 당첨이 되었고 지난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 과정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번 종결 코드를 작업하며 1년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일기장을 펼치게 되었고 그곳에 당시의 마음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요구했던 일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에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바를 요구하려니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그 작아진 마음을 품고 묵상을 시작했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회피로 인해 제안에 스며있는 돈과 요구에 대한 조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제 오래된 패턴을 깰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듣기 불편한 말을 들으면서도 제 요구사항을 전했고 결국 원하는 금액을 받아 그 다음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키를 통해 수행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 안에서 어떤 저항이 올라오고 무엇과 직면을 해야 하는지, 직면을 위해 실제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이 경험은 더 깊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주택은 형태가 다양했고 알아봐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지원할 수 없는 곳도 있었고 공문 내용이 어려워 여러 번 다시 읽어봐야 했습니다. 전략도 필요했고 떨어진 경험에서 배우며 선택을 조정해 갔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막막함이 컸지만 돌아보면 가진 조건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사의 여정을 60번 키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바빴고 하루하루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번 키 카드뉴스를 쓰며 끝난 시간을 거꾸로 펼쳐보듯 그 과정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때 저를 조여오고 있던 조건들이 저를 막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처럼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60번 키의 그림자 주파수는 제한입니다. 저는 그 제한을 바깥의 조건에서만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진짜 제한은 제 안에서 더 선명했습니다. 괜히 요구를 했다가 관계가 망가지면 어쩌지 같은 두려움. 2년 동안 서류도 안 된 사람이 많다는데 내가 될까라는 마음. 나이 제한, 소득 기준, 공문과 절차 같은 숨막히는 조건들. 물론 이런 것들도 저를 힘들게 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움츠러들게 한 것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림자의 다음 단계로 60번 키가 열어주는 것은 선물 현실주의입니다. 저는 그때 현실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주의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보다 지금 가능한 한 가지를 행동에 옮기는 것. 오늘 읽을 공고문 하나, 확인할 항목 하나, 서류 한 장, 문의 전화 한 통.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며 길이 이어졌습니다. 제한이 안 된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보상금을 요구했던 일은 60번 키가 말하는 구조가 제 삶을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위축이 올라왔지만 그 위축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차렸고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두려움을 안고 한 발 내딛었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제 경계가 세워졌고 딱딱하게 보이던 구조는 제 삶을 지켜주며 오래된 패턴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60번 키로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니 형태는 영원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것이라는 키의 메시지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공공주택의 자격과 기준, 공문과 절차는 새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건너야 했던 다리였습니다. 법과 요구하는 바를 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삶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 잠시 빌린 구조였고 일이 끝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는 단지 당황스러웠던 일이 아니라 더 큰 질서로 옮겨가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제안은 저를 작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렬시키며 결과적으로 삶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이사라는 사건이 단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제 리듬과 경계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구조는 세우되 그 구조에 매달리지 않는 선택을 해보려 합니다. 구조를 감옥이 아니라 도구로 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이어가며 때가 오면 그 구조를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은 취업 후 서울에 올라온 지 딱 10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사를 온 집에서 10년을 살 수 있다는 사실과 겹치며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해 동안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의 사이클인 41번을 기쁘게 맞이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